안녕하세요. 한국레저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또 재밌는 주제죠. 왜 중동 부자 국가들이 산유국들이 스포츠 산업에 올인하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도 끝났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의 힘이 무섭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국가들이 스포츠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석유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석유 중심의 산업 체제에서 다른 어떤 먹거리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이라는 그 비전이 있는데, 이게 석유 의존도를 굉장히 줄이고 GDP의 40% 이상 차지하는 석유 산업이 아닌 다른 쪽의 어떤 먹거리를 찾자라는 게 핵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락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스포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사우디가 아주 관심 있어 하는 그 스포츠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e스포츠입니다. 특히 e스포츠 산업은 중동 국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e스포츠를 포함한 게임 산업에서 17조 원, 어마무지하죠. 이거를 지금 그 GDP에 기여할 수 있게끔, GDP에서 총 17조 원 정도까지를 기여할 수 있게끔 하고, 일자리만 해도 3만 9천 개, 여기서 e스포츠 영역에서 창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의 그 유명한 구부 펀드인 PIF 같은 경우가 LIV 골프 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구단 인수, e스포츠 월드컵 개최 등을 통하여 지금 스포츠 산업의 최고의 이슈 국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중동 국가들, 특히 사우디나 카타르와 같은 국가들이 스포츠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경 써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국가 브랜드 개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포츠 산업이죠. 그래가지고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동 국가들이 뭐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스포츠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 문제 없는 국가들이 없는데, 중동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포츠 산업의 투자를 통해서 또는 월드컵 유치를 통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 구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는 국제 행사 유치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2034년 FIFA 월드컵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행사 개최국으로서의 또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34년이면은 이제 앞으로 뭐 한 9년 정도 후죠. 그쪽 얼마 안 남았는데, 요때 사우디가 저번에 카타르에 이어서 다시 아랍 국가에서 한 번 더 월드컵을 개최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했던 그 경기에서 중동 국가들, 카타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중동 국가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되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관광객 유치. 이 사실 월드컵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게 되고, 이게 결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국제적 관심을 이끌고, 이게 관광 산업 발전, 나아가서 국가의 경제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국가 브랜드가 개선돼요. 안 할 일 없죠. 와인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의 스포츠 산업에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바로 이 미래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스포츠는 미래 지향적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레저 비즈니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거든요. 특히 e스포츠 인프라 구축. 중동 국가들이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인구의 60% 이상이 25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중동 국가의 반절 넘는 사람들이 25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운동 중 또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e스포츠라는 것이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89%가 게임을 이용한대요. 인구의 89%가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를 들어서 키디아 시티에 5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7만 3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e스포츠 경기장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그 지금 뭐 우리 그 5억 달러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7,500억인가요? 7,500억 정도 되죠. 7,5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e스포츠 경기장을 짓고 있다니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규모에 이를 정도잖아요. 이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이제 두바이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을 또 확장하면서 전 세계의 e스포츠 메카로 중동 국가들이 쫙 지금 올라가고 있다. 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글로벌 영향력이 또 확대되고 있다. 중동 국가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면 축구, 골프, 자동차 경주 같은 데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우디 국부펀드가 축구는 알라스르, 알힐랄, 그 유명하죠. 지금 세계적인 선수들을 지금 다 영입한 그 구단이잖아요. 예. 호날두라든지 뭐, 예. 얼마 전에까지 네이마르 있다 지금 브라질로 갔다고 뭐 얘기 들었는데요. 뭐 그런 선수라니.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유명 선수들이 지금 뭐 연봉을 천문학적 뭐 300억, 500억씩 들여서 지금 막 스카우트하고 있고, 또 한국의 또 손흥민 선수도 그래서 자주 지금 등장하잖아요. 예. 내년 시즌 어떻게 될까? 예. 골프 같은 건 LIV라든지 자동차 경주는 F1 이런 데에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명 선수 호날두 같은 선수 뭐 데리고 오고 팀도 유치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팀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e스포츠 월드컵 역시 e스포츠 굉장히 관심 있어 합니다. 중동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e스포츠가 지난 영상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레저 비즈니스에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여건되면 자주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24년 e스포츠 월드컵을 통해서 830억 규모의 상금과 이제 5억 달러의 시청자 유치를 목표로 해서 이제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또 IOC와 협력해서 e스포츠 올림픽 추진도 또 이제 진행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스포츠 외교. 중동 국가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서 외교 관계도 좀 강화해서, 이게 스포츠 외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츠처럼 파급력이 그렇게 그 강한 그런 어떤 매체가 많지 않은데 이 스포츠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판과 한계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비판과 한계 중에 하나가 이런 이슈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벤트 중심, 대규모 대회 유치와 선수 영입에 집중하는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 중심의 전략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스포츠 산업 생태계랑은 안 맞을 수 있다. 한번 반짝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스포츠를 투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단기 이벤트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투명성과 책임이다, 이런 거죠. 스포츠 투자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조금 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스포츠 산업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중동의 스포츠 산업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e스포츠가 또 중동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e스포츠 같은 경우 중동에서 우선은 청년층들이 아주 높은 게임 이용률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e스포츠 산업이 중동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속 인터넷망이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근래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중동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스포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투자 유치입니다. 국부 펀드나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e스포츠 인프라, 팀, 선수 육성, 대회 개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e스포츠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청년층이 많다. 두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 국가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e스포츠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e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으로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 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건 저의 제안인데요. 중동이 더 앞으로 더 나가려면은 인프라를 조금 더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벤트 말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잘 쓸 수 있는 경기장, 훈련 시설이나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물론 해외 유명 선수 데리고 오는 거 좋은데 자체 선수 육성,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그 스포츠 산업의 그 유명 국가들이 자국의 선수 육성하고 자국의 선수를 선진국으로 보내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산업 생태계를 조금 더 조성해라. 선수나 코치, 감독, 스포츠 행정가, 미디어,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같이 했을 때 중동의 스포츠 산업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동 국가 스포츠 산업 너무나 반기고요. 앞으로도 중동 국가들은 더욱더 스포츠 투자에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 이거는 뭐죠? 중동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한테 스포츠라는 그 멋진 가치관을 부여하는 것, 그들에게 스포츠를 통해서 젠틀맨십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체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행사를 통해서 국제적인 교류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동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스포츠 메카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도 앞으로는 이 투자나 또는 공략하는 시장이 중동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앞으로 스포츠 산업과 연계된 연구나 투자나 공략 지점이 중동 국가, 카타르라든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국가, 또는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그런 국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만의 또한 여러 가지 스포츠 산업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